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금요일에는 항상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금요 초대석. 오늘은 오랜만에 크리에이터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때는 이렇게 그림 그리는 법을 영상에서 많이 알려주셨고, 최근에는 월 1,000만 원 수입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 와, 솔깃하네.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것도 궁금한데요. 매력 있는 사람 되는 법 같이 이렇게 아주 듣고 싶은 주제들을 솔직 담백하게 다루면서 꾸준히 고정팬을 늘리고 있는 분입니다. 어제 제가 들어가 보니까 81만 몇천 명인데 제가 외우지 못하겠네요. 6,000명? 네. 6,000명. 네. 자, 유튜버 이현 씨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러면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제가 11월 11일에 시작을 했어서 그게 오늘인가요? 딱 만 4년이 되었어요. 오늘이에요. 네, 맞아요. 만 3년 기념으로 만 저희 4년. 네. 만 4년. 네. 와, 4년 만에 이렇게 많은. 맞아요. 네. 감사하게도. 너무 감사할 일이네요, 정말. 예. 이현 씨 얘기하면 지금 들으시면서도 나도 그 유튜버 봤었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하시는 분, 이렇게 소개드려도 될까요? 예, 맞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제 생각을 전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야, 그래서 스스로 에세이 유튜버 이렇게 말씀도 어딘가 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정확하게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유튜브인지. 저는 처음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때는 사실 제가 그림을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재밌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주변에 그림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림을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법을 좀 쉽게 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로 시작을 했었는데, 시작을. 네. 근데 그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모든 게 그림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림은 대상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그림에서 느낀 점들이 사실 삶에서도 많이 좀 통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한정적이니까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크게 해보자 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를 되었어요. 만드신 거군요. 네.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세요. 저희도 그림을 제대로 그리질 않으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냥 생각이 많아요. 그림을 안 그리더라도. 늘 어떤 사물을 보든 뭘 하든. 맞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요즘에는 그림 얘기는 없는 겁니까? 이렇게 삶의 얘기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그림 이야기는 그래서 아예 따로 강의를 풀어놨어요. 네, 그런 따로 강의 올리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올려놓고, 왜냐면 그걸 원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죠. 근데 채널에선 좀 더 제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좀 그렇게 나눠 놓았죠. 예, 그렇군요. 네. 사실 살아가는 얘기, 이거는 무궁무진하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다양한 주제에서 얘기를 하실 수 있고,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 수도 있겠는데. 예, 이건 자신감이 뭔가 좀 있어야 되고, 내가 삶을 많이 살아봐서 할 말이 많다든가, 네. 그렇지 않으면 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주저할 장르인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맞는 말을 해주셨어요. 제가 네. 요즘에 생각한 저의 각자의 창작의 영역에서 힘든 점들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한 이 영역에서 힘든 것은 자기 검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끝없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를 시작하면 사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것이 그냥 저의 창작에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저도 자기 검열과 싸우고 있어요. 용기가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네요. 그래서 한번 왜 못해? 할 수 있지라고 하고 시작을 하게 되신 거군요. 네. 저는 제목이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앞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씩 이제 따져보겠지만 네.
당신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의 영상을 봤어요. 네. 거기에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제 얘기를 쭉 풀어가시는데 뭡니까? 이건 사람들 너무 궁금해하는 거 아니에요? 인기, 그쵸. 맞아요. 매력. 어떻게 하면 그런가? 특히 이걸 풀어가는 걸 들으면서 네. 아 이게 Z세대인가? 저희는 감히 그런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것도 네.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세대보다도 그냥 세대랑 상관없이 어른들도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을 조금 편하게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닌 조금 더 내향적이고 혹은 좀 배려심이 많은 친구들은 뭐 세대 무관해서 그런 건 어려워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저의 성향에 조금 가깝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거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요약하자면 매력 있는 사람에 네.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냥 제가 뭔가 크리에이터로 살면서 지금 이제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뭔가 너무 매력적인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 사람들이랑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매력 있다고 해준 것들을 종합해서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매력 있는 사람들은 뭔가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예. 호기심이 맞아요. 생기는. 근데 호기심이 생기려면 다 말해주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매력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양파처럼 그쵸. 자꾸 까면 뭐가 새로 나오는 자꾸 보여주고 네, 계속 있는 거예요. 네. 한 번에 뭔가를 너무 다 보여주는 건 아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생각인데 흥미로운 주제들을 어떻게 이렇게 잡으실까. 네. 일단 이 제목이나 소재나 이런 것들이 참 흥미로워서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이걸 선정하실 땐? 사실 너무 이렇게 흥미롭게 재밌는 거 해야지라고 하면 찾을 수 있는 게 더 제한적인 것 같고요. 오히려 진짜 일상적이고 공감 가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아, 내가 흥미로운 걸 찾아야지 하는 마음보다는 그럼 너무 특이해서 사람들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생각한 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도전을 하든 불안해하잖아요. 예. 그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정말 그냥 삶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을 뭔지 찾아보려고 해요. 그렇게 선정한 제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삶 네. 안에서 네. 일상 속에서 질문들을 건져내시는 거군요. 야, 정말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건 뭡니까? 지금 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냈던 첫 책의 제목이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유튜브 영상이 원래 먼저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저를 지금의 크리에이터로 만들어준 영상이거든요. 그게 제일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반응에서 뭔가 많은 감동을 받은 게 그거를 올리게 된 것 자체가 어떤 구독자분이 고민으로 그림을 그릴 때 항상 겁이 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주셔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림을 10년을 넘게 그려도 여전히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세요. 근데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해도 아무리 오래 해도 그렇죠. 새롭게 겁나는 순간이 있다는 있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모두 겁나지만 이걸 다독이면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나도 두려웠어요 라고 말해주는 게 되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하얀 네. 백지에 처음에 어디다 손을 그렇죠. 어떻게 거야 될지를 모르죠. 근데 그거는 네. 정말 그런 일이 그림에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막막함이라는 건 모든 분야에 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다른 분야도 있는 거죠. 네. 가장 인상적인 댓글은 그동안에 받아보신 것 중에 어떤 거였습니까? 정말 많이 댓글이 달리죠? 네. 댓글도 댓글인데 좀 인상적이었던 게 메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우울감에 젖어 있었을 때였나 봐요. 근데 뭐 저는 항상 우울할 때가 많아가지고 내가 새삼스럽게 그랬었나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어떤 일이 있든 당신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길게 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큰 위안이 됐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보려고 별표 표시를 해놨죠. 그러네요. 네, 응원의 말들 중에서도 사실은 아시겠지만 칭찬이나 응원이 반복되면 그 형태가 비슷해서 나중엔 무뎌지는데 그럼에도 꽂히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이 유튜브를 계속 보시면서 이현 씨하고의 관계를 그렇죠. 맺어가신 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런 메일을 또 받으셨군요.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누구나
있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얘기, 또 맞아요. 하고 싶은 얘기. 근데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는 그것과 어떨 땐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것이 일치하시는 편인가, 아니면 그것을 차이가 있는데 내가 줄여나가시는 편인가. 저는 일단은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내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겹치는 영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관심 없는 거에 대해서 말하기는 너무 어렵고 네. 그렇다고 저만 관심 있는 걸 말하기에는 뭐랄까 그냥 너무 저만 즐길 수 있는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사실 요즘 크리에이터들의 일이지 않을까. 네. 네. 점점 정말 장르 많아지고 네.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 안에서 나만의 좀 독특한 것을 찾아낸다는 거는 참 점점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예. 자, 지금 뭐 81만 6천 명 이런 얘기 잠시 했는데 네. 구독자들은 이현 씨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걸 느끼시는 대목이 있으십니까? 가끔은 그냥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언니예요 라는 댓글이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어떻게 젊은데 가끔은 할머니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의도한 예. 어떤 모습으로 머물고 싶었냐면요. 예. 좀 되게 혼자 있고 싶을 때 너무 혼자 있으면 또 적적한 기분이 드는데 그럴 때 같이 옆에 있을 수 있는 부담 없는 친구? 라디오 같은 그런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예, 맞아요. 창작을 하시는 분이라 혼자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기시죠? 어떻게 길긴 생활하고 한데 계십니까?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서 바깥 활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명세를. 아, 이거 네. 견뎌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창작하실 때나 이럴 때는 네.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항상 그걸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이것도 이제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저는 제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방송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친구들도 저를 좋아하고 저도 저를 좋아해서 제가 저를 이렇게 수호할 시간이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친구들한테 좀 뺏기는 느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SNS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예. 가끔은 내가 먼저 그리워할 수 있게, 내가 먼저 손을 뻗을 수 있게 기다려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를 찾는 사람들의 손을 잡기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누군가에게 손 뻗을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요즘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늘려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손을 뻗어보고 싶어지겠네요. 네. 그래요. 사람 속에서 너무 지금 많이들 치이는 분들이 사실 또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의도적으로든 뭐 비즈니스적으로든. 요즘 연결이 너무 쉬운 시대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군요. 혹시 콘텐츠에 대해서 좀 비난의 글이라든가 맞아요.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까? 그런 반응들도? 다행히 적은 편인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있죠. 어떤 게 있고 그럴 땐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그럴 때는 제가 예전에 고슴도치 유튜브 채널을 본 적이 있는데 그냥 고슴도치가 귀엽게 나오는 채널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도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뭐라고 달리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플인데 너네 고슴도치는 막 일찍 세상을 떠날 거야. 막 이런 저주 같은? 진짜 놀라운 세상인데 예. 그리고 아이들이 나오는 채널에도 달리고 악플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전체 이용가를 해도 달릴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고슴도치한테도 달리는 악플이 나한테도 달릴 수 있지. 그렇게 귀여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보자마자 악플은 앞에 한두 글자만 읽어도 느낌이 와요. 그래서 다 읽지 않고 바로 차단을 해요. 그거를 다 읽으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제 생활이나 마음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서 그거를 잘 차단하고 그 차단 버튼이 그러라고 만든 버튼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고슴도치한테도 그런 말을 너무 심하죠. 네, 할 수가 있군요. 네. 그 콘텐츠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편집을 많이 한다든가 네. 어디 밖에 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뭐 넣는다든가 이런 게 없이 그쵸. 그냥 그림을 그리시는 장면을 그대로 담담하게 보여주면서 거기에 이제 이야기가 그냥 입혀지는 네. 형태라서 구성도 사실은 좀 심플하죠. 네, 심플한 편이고 저희 뭐 소위 방송쟁이들이 좀 볼 때는 맞아요. 고급 장비를 그렇게
크게 효과를 쓰는 이펙트 효과를 쓰는 것을 많이 쓰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시작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요즘엔 너무나 영상 콘텐츠가 서로 많다 보니까 요즘 뭐 개인들도 퀄리티가 너무 네, 높아졌죠. 많이 높아져서. 근데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의 실험이다. 아.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시작을 했고요. 진짜요? 예, 그리고 여전히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들 때 중요시하는 게 어떤 포맷이나 화질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내용이더라고요. 콘텐츠 그 내용. 예, 그 자체 본질인데 저는 이게 요리로 빗대자면 뭐랄까 이게 그냥 맛있는 재료 있잖아요. 조금 좀 잘 넣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재료. 그런 채소가 있고 네. 어떤 거는 이제 구워야 되고. 그렇죠. 제 건 이제 좀 채소에 가깝게 만들려고. 자연 그대로의 맛 그대로. 약간 씻어서 먹을 수 있는 샐러드 같은. 약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저의 목소리나 이런 거는 드레싱이라고 치고 최대한 자연 가깝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그 자체가 본질이잖아요.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 근데 그런 음식이 있다시피 그런 콘텐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요즘에 너무 맛들이 많이 들어가서 저는 오히려 이게 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너무나 그런 포맷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정보가 많고. 그렇죠. 근데 그 고화질에도 사람들이 지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단순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전략은 어떻게 세우시는 겁니까? 이거는 뭐랄까. 네.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흉내내고 싶지 않았어요. 예, 뭐 나중에 이제 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제가 네. 회사를 관둬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제가 디자이너였었거든요. 원래? 예. 예. 근데 디자인을 어느 순간 흉내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 제가 이거를 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디자이너인 걸 증명하려고 하고 디자이너처럼 하려고 했던 거죠. 항상 그건 굉장히 네. 사실은 미묘한 얘기인데요. 연기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연기가 아니라 나 자체로 머물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이 일은 제가 포맷을 만드니까 제가 가장 저다울 수 있는 형식을 지정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고집 있게 할 수 있는 영역이었던 거죠. 그러면 디자이너로 직장 생활 하셨던 게 몇 년 정도? 저는 5년 정도 했어요.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완전히 본인이 1인 미디어를 가지고 개인 사업자 대표님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대표님이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차이점은 뭡니까 그러면? 직원이자 사장이기도 한데요.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뭐랄까 그전에는 어떤 틀에서 사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틀에 사는 게 좋았거든요. 제가 초, 중, 고 열심히 다 개근상을 받고 바로 곧 대학교에 가고 바로 졸업 전에 취업을 했어요. 그게 이제 약간 미덕처럼 느껴지던. 근데 그러다 보니까 틀에 벗어난 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퇴사를 했었을 때 겁이 많이 났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내가 무소속이었던 적이 없는데 삶이 항상 유치원 이후로 소속이었던 거예요. 유치원 이후로. 네. 아니 내가 다 커서 이렇게 소속이 안 돼본 건 어릴 때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그럼 왜 그때 그만두신 겁니까? 그때는 이제 회사 일을 하면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었거든요. 건강이. 그리고 제가 그 일이 안 맞는다고 느낀 것도 제가 그 일을 하면 몸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떤 일을 오래 할 수 있는가의 지표로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일? 그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근데 저는 그 일을 하면서 아팠었기 때문에 틀에서 벗어났는데 생각보다 틀에서 벗어난 내가 반듯한 거예요. 구겨지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저는 구기고 살았던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이 너무 좋다 했는데 이제 뭐 반듯하기만 하고 사실 수익이 너무 적었죠. 그렇죠. 그래서 생활은 힘드셨죠. 맞아요. 다시 취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한번 나와본 기억이 있어서 다시 용기 내어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그만둬보고 겪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에게 맞는다는 걸. 네, 이제 나를 구기지 않고도 그죠, 내 모습 맞아요. 그대로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걸 아셔서 그렇죠. 선택을 하시게 된 거군요. 네. 지금은 이제 아까 대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직원이기도 합니다. 직원이기도 하고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으신 거예요? 혼자 1인 미디어라는 건? 진짜 1인 기업이라는 건? 1인 기업이라는 거는 인턴부터 대표까지 다 있는 느낌이에요. 그건 뭘까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저도 메일로 뭔가 제안 내용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대리급인 제가 이거 진행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반려하겠다. 하면 이제 인턴이 메일했어요. 네. 어렵습니다. 그 모든 게 있죠. 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한 분이 다 갖고 계시는 거군요. 맞아요. 중소기업도 아니고 아주 소기업입니다. 근데 그 원래 사실 대표와 그 직원은 갈등하지 않습니까? 대표는 좀 더 많은 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그러는 거고 직원은 자기가 너무 힘들면 안 되니까 맞아요. 적당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두 가지 마음이 그 이현 씨 안에 같이 있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힘들었네요. 갈등이 있었네요. 노사 갈등이 있었어요. 내면에. 네. 네, 그랬군요. 정말 그 어떤 자유롭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사는 삶이 많은 분들이 한동안 퇴사 이런 거를 열풍이 얘기하시면서 불었죠. 예, 가장 또 부러워하기도 했던 건데 또 그 반면에 저는 일상이 어느 곳에 소속되지 않는 건 너무 흐트러지지 않을까.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잡나. 이것도 그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직장 생활이 어떤 면에서는 잘 맞았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잘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시간 스케줄을 지키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되게 계획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혼자 생활하고 이렇게 나와서 제 사업을 하기가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에서 큰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제 삶의 축을 두기 위해서 운동학원을 고정적으로 좀 끊어놓거든요. 이를테면 첫 퇴사했을 때 다닌 건 수영이었고 지금은 요가학원인데요. 그걸로 뭐랄까 삶의 0점을 조정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삶이 흐트러질 때 요가를 한번 그것으로 하면서 어떤 저의 기준을 맞추는 거죠. 시간의 기준과 예. 시차를. 지금 한규봉님께서도 그림 그리는 분이신데 이현님 영상을 많이 보셨다. 마음을 왠지 참 편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 좋았다라는 지금 글을 주셨고요. 2161번님께서는 방금 구독을 시작하셨다고. 와, 저희 프로 때문에 이제 글로 가셨군요. Z세대신데 언니 같은 왠지 푸근함이 느껴진다고.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고 싶다는 말씀에 반했다. 그걸 좋아하시는군요. 혼자는 어떻게 외로움을 견디십니까? 그 처음에 그 혼자 사업을 시작하시고 혼자 맞아요. 이제 유튜브를 하시고 할 때 그때 뭐 조회수도 처음에 뭐 아주 잘 나오지 않았을 거고 그쵸. 그 외로움과 그런 걸 어떻게 견디셨어요? 사실 그때 외로웠지만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영영 잊히지 않을 거야.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한여름에 폭염이 심했었는데 그때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어디 바깥에 나가고 싶어도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의 약간 나체로 땀을 흘리면서 방 구석에서 이제 땀을 식히고 있는데 그때 딱 든 생각이 내가 젊지 않았으면 정말 죽었을 수도 있겠다. 너무 극한의 더위였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망 사고도 많았고. 근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오히려 한편에서 명료한 느낌으로 눈이 딱 떠지면서 근데 난 이렇게 잊히지 않을 거야.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순간에도 항상 연결을 염두에 두는 것 같기는 해요. 나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세상의 부분이다. 라는 거를 인식하시려고. 네, 그러면 언제든 또 나가고 손 내밀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고립된다는 그걸 끊어버릴 때 이제 정말 사람의 네. 삶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예. 계속 그러면서 지금도 뭐 유튜브 하시면서 보면 뭘 배우시더라고요. 타투이스트한테는. 맞아요. 타투도 배우고. 연기자한테 연기까지 배우시고. 네, 맞아요. 이걸 다 어디다 쓰시려고. 뭐랄까, 저는 배움이라는 게 학교를 졸업하면 끝이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읽은 되게 좋아하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움은 내가 여기까지 배우기로 했다 하는 순간 끝이 나는 거래요. 그 끝을 내지 않으면 삶에서 계속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70대 할머니가 박사가 될 수도 있고 10년 동안 무언가를 공부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10대 때를 돌이켜보면 항상 제 삶의 그림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을 뺀 나머지가 좀 상상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딱 대학을 졸업할 때 느꼈던 불안은 그래서 내가 그림으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죠. 누구나 지금 다 지금 처해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질문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의 진로를 택해서 하나를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를 갔다고 했을 때 그 하나가 아니게 되면 어떡하지? 네. 또 다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제가 그거를 모르고 살았던 건 애들이 넌 그래도
너가 정한 전공이 있으니까 좋겠다. 이 말을 해서 그래 나는 꿈이 있어 했는데 나중에 근데 미술로 잘 안 되면 해서 그 생각을 했죠. 내 이름에서 그림을 뺀 내가 얼마나 남을까. 근데 그 당시엔 조금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빼고도 내가 많이 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더 다양한 걸 했고 다양한 걸 하면서 얻게 된 위로가 있다면 그림 말고도 새로운 재능을 끊임없이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나라는 사람의 어떤 가능성을 실험해본 일이기도 해서 자신감이 거기서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림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에 그림을 더 애틋하게 그리기도 해요. 네. 그렇군요. 지금 이선아님께서 70대신데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네. 네, 메소포타미아 박사가 될 수 있다. 자, 어느덧 시간이 이제 1분여 남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요즘에 뭐 퇴사하면 유튜브나 할까? 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유튜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끝으로 해주신다면? 저는 퇴사하면 유튜버 할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유튜브를 하고 싶은 게 만약에 꿈이라면 내가 다른 일이든 뭘로든 돈을 벌면서 그 꿈을 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꿈이 나를 부양하게 하지 말고. 아, 부양은 따로 하시고? 네, 저도 40만 대 나왔거든요. 제가 40만까지 키우고 퇴사를 했으니까 네.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어떤 꿈이든 도전할 때 내가 그거를 부양하면서 하다 보면은 더 잘 키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끝으로 해주셨어요. 자, 금요초대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방법을 구독자와 공유하고 계시는 크리에이터 생활예술인 이현 씨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면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